와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수물리입니다. 오늘은 동대문에 2014년에 오픈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흔히 줄여서 DDP라고 불리는 곳에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이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라는 주제로 4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서 전시 내용을 전해드리려는 콘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947년 2월 12일 크리스찬 디올이 선보인 첫 번째 오뚜쿠뚜르 컬렉션은 공개 직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퍼스 바자의 편집장 카멜 스노우가 뉴 룩이라 명명한 아방가르드한 의상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행하던 실루엣의 혁명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에 새로운 미학을 제시했습니다. 잘록하게 조인 허리 라인과 풍성하게 퍼지는 스커트는 우아하게 춤을 추는 듯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실루엣으로 여성미와 고전 무용수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첫 패션쇼의 성공에 힘입어 디올은 이듬해 뉴욕에 부티크를 오픈했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패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부티크 및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크리스찬 디올은 파리 패션계 최초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패션 하우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 디올이 패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크리스찬 디올은 건축가나 작곡가를 꿈꿨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1920년대에 미술 갤러리 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로 전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1938년에는 로베르 피게, 1941년에는 루시앙 르롱이라는 프랑스의 유명 패션하우스 두 곳에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1946년에는 산업가 마르셀 부삭의 후원을 받아 파리 몽테뉴가 30번지에 자신만의 꾸뚜르 하우스를 설립했습니다. 10년 후 최고의 영예의 자리에 오른 그는 1957년 10월 24일 52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의 유산은 입생 로랑, 마크 보왕, 지안 프랑코 페레, 존 갈리아노, 라프 시몬스,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에 이르기까지 6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크리스찬 디올 디자이너 오브 드림스는 파리 오뚜쿠뚜르의 탁월함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75년 이상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여온 디올하우스의 특별한 여정을 조명합니다. 크리스찬 디올이 몽테뉴가 30번째 설립한 디올하우스는 파리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상징적인 명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으로 손꼽힙니다. 이번 전시는 그에 걸맞게 크리스찬 디올이 1947년 자신의 첫 컬렉션을 선보인 호텔 파티큘레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절제된 아름다움과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무슈 디올의 선택을 받은 이 건물은 그가 꾸뚜르 하우스를 위해 염두에 두었던 우아함을 완벽하게 갖춘 곳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일찍부터 자신의 집이라고 할 만한 다소 소박한 규모의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디올하우스는 한적하고 아담한 건물에 소수의 아틀리에만을 두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최상의 오뚜쿠뚜르 전통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외에는 그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정교한 작업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을 기품 있는 여성 고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몽테뉴가 30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입구를 지나 만나볼 수 있는 아카이브 사진에는 아틀리에로 이어지는 중앙계단, 살롱, 디자인 스튜디오 등 디올하우스 내 다양한 공간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뉴룩, 전시공간 중앙에 자리한 바 스투는 뉴룩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스투의 이름은 우아한 여성들의 필수 코스였던 디올하우스 인근 플라자 아테네 호텔의 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 스투는 크리스찬 디올이 구상한 새로운 여성미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검소함이 미덕이었던 시대, 꽃봉오리 라인의 풍성한 스커트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했던 과도한 소재의 양에 충격을 받은 시위자들이 프랑스, 영국과 미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여성들은 뉴룩의 혁신적인 스타일에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오늘날 뉴룩은 패션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선사하는 이종표로 평가받으며 크리스찬 디올의 후계자들은 이 아이코닉한 앙상블을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바스투를 상징하는 두 가지 기본 컬러인 블랙 앤 화이트 체커보드 디자인을 통해 디올이 걸어온 70년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스 디올, 크리스찬 디올에게 있어 향수는 드레스를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였고 향이 없는 드레스는 미완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전인 1946년 크리스찬 디올 퍼퓸을 설립하고 어린 시절 친구인 세레조 헤프툴러 루이시에게 경영을 맡겼습니다. 역사적인 뉴룩 패션쇼가 열리던 날 첫 번째 향수인 미스 디올의 향이 살롱 곳곳에 퍼졌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조향사인 폴 바시에게 사랑의 향기가 나는 향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향수는 디올이 가장 아끼던 여동생 캐서린 디올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디올 정원, 크리스찬 디올은 꽃은 여성다움으로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창조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서 자연과 꽃은 언제나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으며 꽃의 향기는 어린 시절 그를 포근하게 감싸주던 정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그는 샤를 페로의 동화를 비롯해 빌모랭 앙드리웨이의 원예 카탈로그를 즐겨 읽었는데 이는 자연과 꽃을 향한 그의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바다와 쇼제 군도가 내려다 보이는 그랑빌의 가족 정원은 크리스찬 디올의 어머니인 마들렌이 거센 바람에 꺾인 바위 절벽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마치 즐거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가꿔낸 공간이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된 그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꽃잎처럼 풍성하게 퍼지는 스커트와 꽃받침 모양의 날렵한 상의가 조화를 이루는 실루엣으로 꽃을 닮은 여성의 모습인 판무 플레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자연 속에 이제를 세우고 작업하던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처럼 크리스찬 디올 역시 꽃이 만발한 자신의 정원에서 컬렉션을 구상했습니다. 이처럼 꽃은 디올 하우스의 시작부터 함께한 상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크리스찬 디올의 뒤를 이은 디자이너들은 수십 년간 이를 예찬하는 디자인을 선보여 왔습니다. 컬러 라마, 디올 하우스 설립 초기부터 크리스찬 디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올 작품으로 꾸민 여성을 꿈꿨습니다. 현대 패션의 진정한 선구자였던 그는 모자에서부터 슈즈, 주얼리, 가방, 메이크업과 퍼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템에 같은 중요성을 두어 룩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선보인 토탈룩을 바탕으로 디올 하우스는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수백 점의 오브제들은 디올 하우스의 역사에서 액세서리와 퍼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석고로 제작한 퍼퓸 보틀의 프로토타입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스테판 존스의 모자와 로저 비비에의 슈즈는 디올 하우스가 즐겨 사용하는 컬러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 중에서도 핑크를 행복한 여성미를 상징하는 컬러, 레드를 생명의 컬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컬러들은 실제 크기의 정교한 자수 드레스와 오뚜크뚜르 아뜰리에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섬세하게 재현한 오리지널 룩의 미니어처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디올 아뜰리에, 크리스찬 디올은 자서전에서 진정한 럭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와 탁월한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디올 하우스의 심장과도 같은 아뜰리에는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을 통해 화려한 아이디어들이 현실로 구현되는 공간입니다. 각 아뜰리에의 재봉사들은 프리미에르라고 불리는 수석 재봉사와 그 조수인 스콩두의 지휘하에 전통적인 기법과 혁신적인 기술을 구사하며 때로는 단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최대 1000시간의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모든 컬렉션은 여러 장의 스케치에서 시작됩니다. 초기에는 크리스찬 디올이 테크니컬 디렉터 마르그리트 카레에게 스케치를 직접 전달했고 그녀는 스케치를 서로 다른 유형의 두 아뜰리에로 분배했습니다. 두 아뜰리에는 각각 칵테일 드레스와 이브닝 드레스처럼 유려한 실루엣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루,
그리고 스투와 코트처럼 구조적인 실루엣을 제작하는 타이웨르였습니다. 아틀리에에서는 스케치를 활용하여 화이트 코튼 캔버스 소재로 완성한 모형인 토아를 제작했습니다. 이 같은 모형의 예시를 보여주는 작품들은 이번 전시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승인된 이후 토알은 전체 룩을 완성하는 패턴으로 활용되었으며 자수 장인 및 깃털 장인과 같이 장식을 담당하는 수많은 장인들이 여기에 장식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면 오뚜키토리 디렉터는 몽테뉴가에 위치한 살롱에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의상을 주문하고 아틀리에는 고객의 체형에 맞춘 완벽한 드레스를 제작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시대에 시작된 이 같은 의식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올의 유산, 1957년 창립자 크리스찬 디올이 세상을 떠난 후 디올 하우스는 그의 정신을 계승하며 세계적인 패션 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브생 로랑, 마크 보앙, 지안 프랑코 페레, 존 갈리아노, 라프 시몬스, 그리고 현재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에 이르기까지 6명의 탁월한 디자이너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디올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각 디렉터들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비전을 펼치면서도 디올의 전통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브랜드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패션, 꽃과 정원에 대한 사랑, 예술, 역사, 문화를 향한 깊은 경외심. 이번 전시에서는 각 디렉터들의 작업 문서, 컬렉션 차트, 연구 자료, 무드보드 등을 통해 오뚜키토리 창작 과정의 복합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조각복 커튼을 따라가다 보면 텍스타일 콜라주, 회화, 퍼포먼스, 영상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몽환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캐나다 아티스트 제이디 차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이디 차는 한국 및 세계 신화 속 모계중심적이고 여성 주도적인 활동을 조명하며 신화적 상징을 활용해 디아스포라 정체성과 문화적 소속감을 탐구합니다. 그녀의 크리스찬 디올 초상은 한국의 전통적인 보자기 예술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패션하우스의 창립자가 사랑했던 행운의 부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레이디 디올,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전 크리스찬 디올은 예술과 예술가들을 찬미하며 헌신하는 갤러리 오너였습니다. 레이디 디올 백은 이러한 그의 예술적 열정과 아름다움에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백의 퀼트 패션은 첫 번째 패션쇼 객석에 사용된 나폴레옹 3세 의자의 까냐주 문양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핸들에 달린 DIOR 참 장식은 크리스찬 디올이 행운의 상징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던 행운의 부적을 연상시킵니다. 레이디 디올이라는 이름 자체는 1995년에 이 백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다이애나 웨일스 공비에게 경의를 표하며 붙여졌습니다. 디올의 아이코닉한 레이디 디올 백은 디올 스타일의 정수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예술적인 협업을 꾸준히 이어온 디올 하우스는 그 유산을 이어가고자 2011년에 레이디 디올 에즈 신 바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전 세계의 기성 및 신진 아티스트에게 자신만의 창조적 비전을 펼쳐 보이며 아이코닉한 백을 자유롭게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디올의 레이디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아티스트와 함께 레이디 디올 백을 실제로 착용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올 장인들의 탁월한 손길을 거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완성되는 작품들은 각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비전을 자아냅니다. 자도 크리스찬 디올의 오랜 친구이자 예술가 장 콕토는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디자이너 디올의 마법 같은 이름에는 신과 금이 모두 담겨있다고 승바했습니다. 골드는 럭셔리의 상징이자 프랑스식 장식 스타일로 디올 하우스의 70년 역사 속에서 오뚜키토리 컬렉션을 통해 화려한 빛을 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금속은 자도르를 통해 향수로 재해석됩니다. 1999년 칼리스 베이커가 조향한 이 향수는 카르멘 카스에 이어 샤를리즈 테론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2024년 9월부터 프란시스 커정의 새로운 해석으로 탄생한 퍼퓸 자도르 로르의 새로운 뮤즈는 리안나입니다. 수천 개의 비주로 술을 놓은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드레스를 입고 모톨의 골든 넥라이를 본뜬 넥클리스를 착용한 리안나는 이제 자도르의 상징적 배경이 된 영롱한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당당하고 눈부신 여성미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디올과 스타들. 크리스찬 디올이 1947년 자신의 첫 컬렉션을 선보인 이후 디올하우스는 리타 헤이워드, 마를렌의 디트리 같은 영화계 스타들을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에바 가드너, 마릴린 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모리지트 바르도를 비롯한 많은 스타들은 크리스찬 디올이야말로 영화계에서 기대하는 할리우드의 화려한 매력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배우들은 알프레드 히치콕, 루이스 비뉴엘, 장리 고다르, 찰리 채플린, 프랑스와 트리포, 그리고 최근에는 페드로 알모도바르까지 100편이 넘는 유명 영화감독의 작품에서 디올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1996년 12월 다이나 웨이스 공비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갈라에서 존 갈리아노가 디올하우스를 위해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을 착용하고 등장했습니다. 다이애나 웨이스 공비는 자신에 대한 애정의 의미로 표현된 레이디 디올백과 함께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디올하우스의 작품들은 샤를리즈 테론, 제니퍼 로렌스, 레이디 가가, 안냐 테일러 조이, 제나 오르테카, 그리고 미스 디올을 대표하는 현대적인 뮤즈인 나탈리 포트만 같은 수많은 스타들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K-POP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이자 가수 겸 배우인 지수가 디올하우스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행사와 콘서트에서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디자인을 착용하며 함께해왔습니다. 2024년 올림픽 개막식 피날레에서는 셀렌 디옹이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눈부신 자수 장식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패션 아이콘들은 나의 드레스는 모든 여성을 공주로 만들어준다는 크리스찬 디올의 신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디올 무도회. 전쟁이 끝난 후의 성대한 무도회는 다시 찾아온 행복의 상징이자 크리스찬 디올에게는 화려한 드레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국이 영화 의상을 디자인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화려하고 눈부신 드레스를 선보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모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시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매력적인 드레스 스타일을 선보이며 각 시대의 미학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안프랑코 페레는 크리놀린을 사용해 풍성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칸타리스 드레스를 완성했습니다. 존 갈리아노는 뮤슈 디올이 사랑했던 비대칭 드레이핑과 보스티 스타일을 한층 발전시켰고 2017년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는 동화 속 무도회를 상상하면서 크리스찬 디올의 판무 프레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롱드레스와 플랫슈즈의 조합은 데일리룩과 이브닝 룩의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변화하던 시대의 흐름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사실 이번 디올 행사에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서울의 연예 부서의 케이터링 팀들이 오프닝 파티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총 16번의 아트 토크 때마다 음료와 까나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총괄하는 사람으로 어떤 전시 내용이 있는지 참여해 보았는데요. 네이버 예약을 통해 도착 예상 시간을 선택하시고 18,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앞선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프랑스의 패션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인 디올의 시작과 철학, 시대별로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이기에 동대문 근처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전시를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